그러면 두 번째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육식에 대한 공부죠. 육식은 6가지 식을 말해요. 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식별하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식별한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식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별, 구별해서 안다. 식, 알아서 구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까?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죠. 식별을 해요. 그런데 식이 식별의 기능인데 식이 실체가 있어서 이것저것 식별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나타나면 그 조건에 의해서 식별의 기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식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식처럼 행복한 그런 기능은 없다고 봐. 식은 행복해. 순진한 아이처럼. 근데 이 식별의 기능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6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식은 하나의 실체가 아니에요. 식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성된 구성물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식을 나의 식이라고 한 덩어리로 딱 뭉켜지죠. 나의 식이라고 뭉켜지면 안입이 설신이가 섭섭하죠. 내가 생산한 건데, 내가 생산한 건데, 쟤는 왜 내가 생산한 걸 다 갖다가 지 것이라고 할까? 궁금해할 거 없어요. 안입이 설신이 궁금해하지 마라.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래. 근데 식이 식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식이 무엇을 식별할까요? 식별한다는 말은 타동사거든요. 무엇을 식별하다 이런 동사예요. 식은 무엇을 식별하냐면 이 그림을 잘 보면 이걸 식별해요. 여기 가운데 모신 이 식이 이것을 식별합니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오늘 이제 공부를 거기까지 마쳐야 되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식은 무엇을 식별하냐면 6가지 내적 인식 기능을 식별하고 6가지 외적 인식 기능을 식별해요. 그러니까 내적 인식 기능이 나타나면 식이 그것을 조건으로 알려줘요. 식별해요. 이에서 나타나면 식별해요. 알려줘요. 육군은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물리적 기능이 아니에요. 육경이라는 물리적 기능과도 결합되어 있고 식과도 결합되어 있어요. 이걸 누가 발견한 겁니까? 세종께서 발견한 거예요. 또 놀라운 일입니다. 식은 여기 6가지 내적인 기능과 6가지 외적인 기능을 조건으로 생겨나요. 이것을 어떻게 세조는 표현했냐면 참 아름다운 말로 표현했는데 그 6가지 문장을 세조이 다음과 같이 설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안을 조건으로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난다.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이보다 더 감격하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문장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를 조건으로 성을 조건으로 이식이 생겨난다. 비를 조건으로 향을 조건으로 비식이 생겨난다. 설을 조건으로 미를 조건으로 설식이 생겨난다. 신을 조건으로 촉을 조건으로 신식이 생겨난다. 의를 조건으로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난다. 안식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안에서 생겨난다. 그래서 안근이라고 해요. 거기서 안식이 생겨나는, 식이 생겨나는 뿌리니까. 이 식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이에서 생겨납니다. 비식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비식입니다.
설식은 어디에 생겨나는가? 설에서 생겨납니다. 신식은 어디에 생겨납니까? 신식입니다. 의식은 어디서 생겨납니까? 의식입니다. 여기서 집중을 해봐요. 의식이 생겨나는 곳은 어디예요? 의죠? 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뜨고 무엇을 시각하면서도 의식 얘기를 해요. 여기 눈에서는 의식이 안 생겨나요. 뭐가 생겨난다고 금방 말했어요. 안식이 생겨나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뜨고도 의식 활동을 막 해요. 그 다음에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식이 생겨날 때도 의식 활동을 막 해요. 안이 및 설식이는 각각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 생겨날 뿐인데 왜 이들은 의식 활동을 할까요? 이들과 의식이 연결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 이 연결된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는 세존의 진리가 왜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가 의아했어요. 보세요. 이건 안은 시각하는 기능입니다. 색은 시각되는 기능이에요. 시각하는 기능과 시각되는 기능을 조건으로 시각해서 아는 기능이 생겨난다. 이런 뜻이에요. 청각하는 기능과 청각되는 기능을 조건으로 청각해서 아는 기능이 생겨난다. 들으면서 이해가 되죠? 후각하는 기능과 후각되는 기능을 조건으로 후각하여 아는 기능이 생겨난다. 어디에서? 우리의 머릿속 인식에서. 미각하는 기능과 미각되는 기능을 조건으로 미각하여 식별하는 기능이 생겨난다. 촉각하는 기능과 촉각되는 기능을 조건으로 촉각하여 아는 식별하는 기능이 생겨난다. 정신하는 기능과 정신되는 기능을 조건으로 정신하여 식별하는 기능이 생겨난다. 어느 것 하나 실체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연기의 기본 문장입니다. 이 조건으로 발생한다는 말은 이미 공부했지요. 조건으로 발생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조건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동영상 2번, 3번, 4번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지금 많이 듣고 숙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12연기 할 때 머리가 엉켜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설명할 때 여러분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 개념을 전달하는 단어를 정확히 윤곽을 그려서 다 알려줬어요. 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들은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의 윤곽이 불분명해요. 이건가? 저건가? 모르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제대로 사고를 못 합니다. 육근과 육경과 육식은 조건적으로 발생합니다. 이것은 계속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육근도 실체가 아니고 육경도 실체가 아니고 식도 실체가 아니다. 생겨나는데 왜 실체가 아니라고 합니까? 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거요. 실제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됐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봅시다. 식은 육근을 조건으로, 육경을 조건으로 생겨납니다. 이것은 이미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이 육근은 6가지 내적인 이식 기능인데 물질적 기능입니다. 육경은
그 외적인 인식 기능인데 물질적 기능입니다. 육근과 육경은 서로 결합되어 있어요. 이건 쪼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나라는 존재를 갖는 한 여러분은 세계라는 존재를 버릴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산출하는데요. 이것은 세계라고 하는 존재를 산출하는데요. 근데 육군과 육군이 결합되어 있대요. 이게 뭔 말입니까? 나와 세계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끔 가다가 내가 사는 이 세계 징그럽다, 떠나고 싶다. 미국 가요. 거기 가면 또 거기 세계가 따라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이것저것 다 귀찮다. 산에 들어가서 나 혼자 문 걸어 잠그고 살아야 되겠다. 거기 세계가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거기 세계가 따라와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10년 전에 나한테 고함친 놈이 생각이 나. 세계 따라왔어요. 육근과 육경은 기능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기능이 산출하는 나라는 존재와 세계라는 존재로 결합되어 있어요.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찢어놓을 수가 없다고요. 이 육군을 조건으로 육경이 있고 육경을 조건으로 육군이 있다면 이들을 갈라놓을 수가 없잖아요. 다만 이들을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기능적으로만 구별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구별돼서 한 덩어리처럼 구성된 것이지 실제적으로 한 덩어리는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응? 식은 물질적 조건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그럼 우리는 당장에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식은 그 물질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말해주세요. 우리는 이것이 물질이냐 물질이 아니냐 이런 구별에 힘쓰지 말아요. 그냥 육근이 물질이다, 육경이 물질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세종이 그런 개념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육근이라는 물질의 기능과 육경이라는 물질의 기능에서 식의 기능이 산출됩니다. 식은 산출된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물질이다 물질이 아니다 이런 구별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왜 식이라고 합니까?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식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식은 육군은 육경은 다 인간이 작유한 언어, 즉 개념적 존재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더 이해하기 쉽게, 햇빛이 쫙 비치면 프리즘에, 우리 학교 때 그 과학실에 가면 프리즘이 있어갖고 이렇게 다 살펴봤죠? 빨주, 노초, 파남보. 근데 한국 사람은 빨주, 노초, 파남보를 구별을 못해요. 왜 그러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오색 무지개밖에 몰라. 칠색 무지개는 처음이야. 그럼 칠색 무지개를 우리한테 자기어도로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누구요? 서양 사람들이지. 그러면 칠색 무지개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이제 길렀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 자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자기하는 거예요? 식별하는 능력을 자기하게 하는 거야. 빨주, 노초, 파남보라는 스펙트럼, 멋있습니다. 스펙트럼이 쫙 펼쳐지죠. 하나의 빛에서 빨주, 노초, 파란보라는 7가지 스펙트럼이 결합되어 있듯이 인간의 인식 기능은 육군과 육경과 식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제발 식이 물질인가 물질이 아닌가 이러고 따지지 말아요. 그런데 우리의 공부 관점이 뭐냐면 육군과 육경이 식의 조건인데, 식이라는 것은 자기의 조건을 대상으로 삼아요.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식은 자기를 탄생시킨 조건을 뭘로 삼아요? 대상으로 삼아요. 이때 인식 기능이 식의 조건이지만 식이 이 인식 기능 또는 인식 행위를 조건으로 해서 생겨났어요. 그러나 이 조건을 자기가 대상으로 삼게 되면 육근과 육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의식의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상은 물질적인 그런 실체도 아니고 정신적인 실체도 아닌 식의 조건적인 그런 대상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난 식은 무엇에 대한 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조건으로 식이 생겨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말은 무엇에 대한 식이 생겨났다 이 말과 동일해요. 만약에 식이 자기의 조건인 기능을 대상으로 삼아서 안 떠나고 그 안에서 평생을 논다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존재의 일대 사건이라고 그래요. 왜? 식은 기능에서 태어나서 존재라고 하는 마법을 부려가지고 거기서 놀고 있는데 그 마법을 부린 주인공이 누구냐면 탐욕입니다. 존재의 눈이 먼 탐욕이 식을 꼬드겨서 식이여 여기에는 즐거움과 만족이 있다. 떠나지 말고 여기서 한 생을 같이 살자. 그래서 식은 드디어 자기를 나타나게 한 그 조건 발생의 조건을 실체적 대상으로 알고 갇혀서 매달려서 살게 됩니다. 이 18개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인식이 일어나는 그 구성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또 그 인식의 과정 속에서 존재가 어떻게 산출되는가 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존이 우리에게 제시한 18가지 요소입니다. 세존은 이 18개를 통해서 물질 이론도 거부했지만 자아 이론도 거부했어요. 왜? 정신적 실체가 없잖아요. 세존이 실체론을 거부한 데는 이런 18개라고 하는 조건 발생의 그 요소들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실체론에 돌아가면 안 돼요. 바로 이 18개는 연기법을 설하는 중도의 토대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과 함께? 온, 18개, 12입서와 함께. 이것을 이해하면 세존이 설한 연기가 훤히 보여요. 마치겠습니다.